박사님도 가장 상처가 되었었던 말이 있으실까요? 상처를 받은 우리 헤어져 라든지. 헤어져? 그런 말 별로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저는 자취도 해봤고 하숙도 해봤고 기숙사에도 있어봤어요. 저는 모든 거 다 해봤어요. 그 옛날에 그 뭐지? 응팔 그 똑같은 거의 뭐 하숙을 했는데 다른 집 하숙집에 미녀가 살았어. 제가 보러 매일 그 하숙집에 간 거지. 근데 그 하숙집은 되게 큰 하숙집이라 가지고 거기 지하실에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하실의 미녀라고 그랬어. 그때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그냥 재밌게 놀았죠.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그 여학생이 나한테 오빠로는 느껴지지만 남자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 순간 어떠셨어요? 그 순간은 조금 상처가 좀 됐나? 박사님은 상처 받았던 적이 거의 없으신가요? 내가 어릴 때 이거 욕 들어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나는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키가 크고 좀 말랐어요. 나는 마른 게 컴플렉스였어. 팔도 내가 좀 길거든. 그리고 다리도 길어요. 그게 나는 컴플렉스였어. 얼굴이 작은 게 컴플렉스였어요. 지금 웃잖아. 예전에 유명한 탤런트 이런 분들이 얼굴도 크고 덩치도 있고 좀 남자같이 막 나도 좀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배도 조금 이렇게 조금 나오고 좀 덩치 있고 살이 쪄야겠다 생각해서 우유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기도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저한테 키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가끔 하거든요. 박사님은 키가 커서 키 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중고등학교 이때는 그게 진짜 제 컴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컴플렉스가 뭔지를 알아요.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있거든.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했었어요. 지금 막 학회도 막 엄청 하시고. 그치, 그것도 이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말을 잘 안 해요. 말 주변도 별로 없고. 어떻게 극복을? 새로운 나를 발견을 한 거지. 나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가를 처음 알았어.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말이 많았나?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막 즐기고 있는 거야. 나가서 발표를 하고 발표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내가 보고 즐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한 거지. 예전에 두려움이 있고 막 이럴 때는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섰다면은 그런 좋은 경험들이 한두 번 쌓이면 믿음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커서는 실은 이제 외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런 것보다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진짜 모습을 누가 탁 지적을 한다. 칼같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장 상처가 되지만 나를 가장 성장시키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싸우신 적 없으세요? 뭐 치고받고 싸워? 네. 치고받고 싸운 적 있죠. 그 남자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나? 몇 대 몇까지? 몇 대면 1대1밖에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 40대까지도 상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정도 이제 되니까 다 귀찮은 거지. 나 편하게 살래. 나도 한때 우주에 되게 관심이 많아. 거기에 관련된 다큐들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지구가 어느 순간 생겨서 언젠가는 지구가 없어질 거거든. 그 지구의 일생을 하루라고 24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지구가 몇 시일 것 같아요? 1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옛날에 내가 봤던 다큐라 10시인가 그래. 9시 반인가? 진짜요? 그 중에서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간은 그 안에 얼마일 것 같아? 내가 기억하는 걸로는 1초. 1초라고요? 그럼 우리 존재나 우리 삶이 미미한 존재로 살고 가는데 고민하고 싸우고 그러는 것보다 내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요즘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 했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이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의미는 아직 못 찾으신. 다 명확하게 찾으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생각하지 말라고 니한테 대해 가지고 그렇게 관심이 없다. 진로라든지 뭔가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다른 사람 절대 생각하지 말고 니 하나만 보고 생각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앞으로 살려고. 마지막으로 박사님이 가장 듣기 좋았었던 말. 수술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말은 너무 많죠.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행복하고 저한테 치료받은 환자분들이 편지나 쪽지에 이렇게
뭔가를 써서 줄 때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해주는. 두 번째가 농수산물. 그런 사람의 이제 마음을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제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자전거 혼자 막 자전거를 타고, 저는 자전거를 여름에 땡볕에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막 달리면서 땀은 막 비 오듯이 줄줄줄줄 흐르고 너무 힘들면 막 침이 막 흐르거든. 행복한 거를 한번 콘텐츠로 담아보는 것도. 침 흘리는 거. 오늘은 제가 살면서 상처받았던 말이나 이야기들 가지고 PD님하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 50년 살다 보니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일들이 지금 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면 짧은 제 인생이 좀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가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